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자손손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가치, 모든 인간은 참 내가 인간이다 하는 그 인식은, 내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가치를 어느 정도 느꼈을 적에 그때서 비로소 내가 인간이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을 우리가 이런 인간이다 또한 가치다 이런 말이 전 인류가 이렇게 말로 서로 간에 말 안 할 때 오래 전부터 이거는요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런 느낌, 이런 표현은요 개개인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로써 이렇게 표현, 주고받다. 인간이란다, 니는 사람이란다. 영어로는 뭐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표현들,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나라 각 나라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서 인간의, 우리 한글에서는 인간이란 말에 버금가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다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말로써 전 인류가 인간이라는 말을 가지고 각 나라가 쓰고 있는, 각 민족이 쓰고 있는 말의 그 속에 있는 의미, 인간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드러나는 이런 요소, 온 인류가 그걸 전체를 가지고 인간이란다 하는 이런 것은요, 이렇게 될 때는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인간이란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말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에 어떻게 그런 말이 전 인류 간에 나올 수 있었느냐 할 때, 바로 그것이 가치, 인간의 가치를 하나에 나타내는, 서로 간에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놔두면 되느냐? 나의 가치, 너의 가치, 우리의 가치, 인간이라는 가치가 이래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잠깐 지나갔지만은, 잠깐하고 싹 지나갔는데, 인간의 가치가 공론화된다. 즉 인류사의 전체에 수천 년을 두고 우리가 인류사라 하는 연대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됐어요. 기원전으로 불려지고 기원후라 불려지는 이런 연대, 즉 인류의 사에서 지나오면서 이 기원전은 그거는 사실은 생각도 못하고 어느 정도 된지 모르고, 기원후, 즉 우리가 2017년에 할 때 2017년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인간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를 공론화하는 시점, 그거는요 분명히 인류사에서 딱 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1765년이라는 연대도 분명히 밝히는 이유가 바로 그때의 지금의 우리 산업사에서 익혀져 있는, 너무나 우리가 잘 보이는 각 나라에 있는 그 노동자 환경, 지금은 그렇게 노동자 환경이 근로자라 해가지고 또 별도로 이름 부르고 또 근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좋게 말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 노동자라고 하는 요소가 나올 때 그 환경이 바로 인류사에서 인간의 가치를 이제 하나의 공론화하는 시대로서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산업혁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노동자라고 하는 이 계층이 이렇게 인류사에서 전체의 사람들에게 표면화되는 시대가, 그걸 산업혁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기술이 발달했다, 어느 기술이 어땠다, 이거는요 가늠을 안 되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산업혁명을 어떤 요소로 보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은 인간의 가치를 공론화하는 데에 산업혁명이라는 시점을 갖다 였는 데는요 아무런 이유가 달 수가 없어요. 그때서 비로소
인간 개인의 삶에 대한 요소에 지금까지는 어떤 군락으로 왕이면 왕 중심으로 안 그러면 통치자면 통치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계층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뭐 농업 이런 데 전체가 다 일률적으로 다 보편화된 계층 간에 상업하는 사람은 좀 별도로 두고 근간 자체가 농업하는 사람들로 쭉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통치자가 있어서 농업하는 인구들 중심에서 하나의 군락을 국가를 이런 제국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하는 시대가 막 발달해갖고 다른 나라 것까지 막 땡겨오면서 이제는 하나의 그런 녀석을 지내다가 노동자 계급이 필요한 노동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 자체가 별도로 분류된 이 하나의 싹이 트는 요소가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사는 게 맞느냐 하는 것에 이제는 의문이 가고 그러다가 관심이 가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싹이 트면서 폭발적으로 형성이 드러나는 것은 기존의 체제를 농민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어 있던 왕이 딱 통치하고 있던 그 형태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시민이 이제는 통치한다. 시민사회가 된다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란 말이에요. 연결하는 거예요. 1765년하고 1789년하고 이 사이가 나라는 달라요. 영국하고 프랑스인데 전혀 다른 환경이지만은 이것을 같은 연대로 두고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제는 이것을 공론화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내용이 전 인류가 지금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 할 때 그 가치는 이제는 법이란 법. 인간이 왕이 통치하던 그 내용에서 이제는 시민이 통치해야 된다 하고 나오는 게 발전하면서 하다가 정치 형태가 이제는 법률 제도가 형성되면서 법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이제는 이렇게 좌우가 보장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독재 정치하는 데서는 법도 필요 없다. 우리가 뭐 법이고 뭐고 문제한다. 내가 법이라 하면서 막 하는 건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법이냐 법이 아니냐 요 가늠이지 법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대한민국에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3월 10일이죠. 3월 10일 지난 주간이 되나 저지난 주간이 되나 3월 10일이잖아. 저지난 주간이 되겠네요. 저지난 주간 금요일 11시 대법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잖아요. 이 법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 지금은 이제 전 대통령이지만 탄핵 사건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거예요.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을 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바로 탄핵 자체를 이제 성립이 되는 그 요건이 법제도 속에서 대통령이 1789년에는 시민들이 칼 들고 가서 왕을 루이 16세를 처단하는 것에서 시민혁명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법으로 그대로 건재해서 물러나게 만드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란 말이야. 현재 일어나는 사건하고 개인이 인류사에서 나타났던 개인의 추구됐던 그 갈등들이 노동자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형태적으로 정치 부분에서 하나 이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민혁명 이런 요소에서 오늘날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일어선 이 사건도 바로 그런 추세에서 분명히 하나의 분명한 기점이죠.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탄핵이라 하니까 순순히 내려오는 나라 대통령이 있나 말이에요. 그런 제도를 없은 거예요. 전부 다 안 내려놓고 막 칼부림 치다가 결국에는 뭐 쫓겨서 하다가 내려오는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대통령 전에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윤보선 대통령 분명히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응? 마지못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판 딱 끝나니까 그대로 털털 털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류사 전체에 남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순순히, 현직 대통령이 순순히 내려오는 이런 건요, 인류사에서 기념할 내용이라니까.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타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산업혁명에서 나타났던 내용이 인류사의 공론화되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는 1789년에서는 시민혁명의 어떤 모형에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정치인 영향이 자리 잡는 과정이 바로 법제도에 있었는데, 이 법제도에서 최고의 힘을, 권력을 나타내고 있던 그 상징적인 자리가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순순히 물러나는 이런 요소가 어느 나라에 있겠어요? 어느 나라에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날 정도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앞으로 쉽게 나올 거예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왜냐? 해봤으니까. 이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얼핏하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고 물러나는 건 이제 쉽게 볼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쉽게 물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우리는 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진 그 내용 자체는요, 재판에서 그 탄핵 재판, 소위 말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소는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요소가 있다.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물러난 거는 그건 하나의 구조적인 내용이고, 법을 적용하는 요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적용하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분명히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요, 인지를 해야 돼요. 부당한 법에도 불구하고 물러난 대통령,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거는 힘의 균형을 어떻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인데, 이 법적인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탄핵된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직에 있지 않고 대통령직에 물러나서 얼마든지 물러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할 수 있는 그 요소, 얼마든지 그 요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을 대통령의 탄핵에다가 적용한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이거 월권이에요, 월권. 법관들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인지를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내려온 이 자리가 온 인류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요, 다른 나라나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분명히 인지를 시켜야 돼요.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또 지금 저 보니까 검찰에 의해서 또 심판받는다는데, 검찰에 의해서 심판받는 건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봐온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걸 굳이 탄핵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임기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어떤 의문에 대한 건요,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생겼을까? 그럼 이건 대한민국의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우리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법관들의 머리를 일시적으로 8명이나 있는데 불구하고 한 명도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안 걸고 그걸 다 넘겼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고 뭐 어떤 법률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일거에 머리를 둔하게 만드는 건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분명한 하나의 사건 줄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에 우리는요 또한 초점을 맞춰서 자꾸 우리가 연결시켜야 돼요. 그건 우리가 교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인의 가치와 단결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이 무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에게도 분명히 이것은요 연결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한 개인의 가치가, 우리 개인의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지금 현재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생존해 있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생존해 있는 한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런 요소를 같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개인이니까 똑같은 고통당하고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가치의 이 사상 자체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들어있을 때의 개인의 가치와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가치가 이게 차이가 있느냐, 한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까먹고 있는 대통령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대통령이 까먹고 있다. 그럼 그 가치가 한 사람의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에 대한 개인의 가치의 차이를 비교한 데는요 이것보다 나은 일이 없죠. 우리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이런 예를 갖다 댈 수 있는 예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적용해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현재적으로 분명하게 또한 나와 연결해서도 해볼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내용이면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럼 한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느냐? 그럼 달라진다면 뭐가 달라진 거며,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적어도 분명한 것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은 대통령을 보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가치, 내가 그 사람하고 연결했던 이 가치,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내가 불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내가 유리했다, 요것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라고 하는 한 개인의 가치는요, 대통령 되기 전이나 대통령 된 후나 또 탄핵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감옥소 들어갈지 안 될지 이런 쪼마자고한 이 시점이나 만약에 감옥소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어도 코에 숨을 쉬는 이 기간이 있는 동안에는요 이 가치는 변동이 없는 원천적인 가치가 있다. 요걸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이걸 붙잡아야지. 이걸 우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있는지 모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요 현재적인 내 사건으로 연결해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특별히 지금 검찰 수사까지 지금 준비되어지고 이런 지금 곧 있어야 돼. 다음 주엔 있다 그러는가? 월요일에 돼, 화요일에 될지. 이런 걸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걸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적당한 때죠. 시기가. 개인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것이 자세가 필요한데 뭐 전달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자리만 지금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고유한 이 자리가, 한 사람의 어떤 가치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이 가치는 젖먹이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대통령 되기 전이나 지금 대통령에서 탄핵된 이 자리나 그 가치, 한 사람의 생존의 가치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고유한, 아주 고유하고 고유한 특별한 가치 있는 자리가 있다.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가치의 내용이 대통령으로 있는 것보다도 또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탄핵도 안 받고 아주 온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치적을 남겨가지고 은퇴를 했다, 퇴임을 했다. 그 자리의 가치보다도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만은 어마어마한 한 개인의 가치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현재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검찰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이 시점에도
은퇴하면서, 탄핵돼서 청와대를 떠나는 과정에서라든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오래되고 쌓였더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담담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탄핵이 될 정도의 어떤 일거리가 막 이렇게 얽힌 거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자리, 그 고유한 자리가 없은 게 아니니까 계속 있는 거, 앞으로도 계속 있는데,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계속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찾아낸다면은, 우리가 이 국민들이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이 저렇게 무참하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극한적인 어떤 대립되어지는 상태로 지금 뚝 떨어지는데, 한 개인의 가치가 저거 뿌이냐? 대통령이 된 것과 저렇게 탄핵돼서 쫓겨나는 거하고 같은 것에서 그런 용도에서 우리 인간의 가치가 비교된다면 그 바라보는 내 개인이요.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도 대통령이 안 됐는데 대통령도 저렇게 탄핵돼서 쫓겨난다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해가지고 내가 비교해가지고 안정할 수 있는 내 가치에 대한 이 위치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너무나 공직 중에서 보통 공직이 하잖아요. 누구나 바라보고 뉴스에 항상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이런 차이, 엄청난 어떤 현재 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에 대한 본연적인 어떤 개인의 가치에 아주 본질적인 가치에 본인이 꿋꿋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대통령으로 줄 수 있는 힘이겠어요, 그게. 자기 가치에 대한 분명한 자리를 나타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가치, 그 가치 속에서 은연하게 태연하게 되어지는 일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된다면은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란다면은 바로 나에게 그것이 있다. 내 개인에게 나도 그럴 수가 있겠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있는 어떤 본질적인 한 개인으로서 어떤 본질적인 분명히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치에 대한 한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자리가 있다면은 나도 있다. 누구에게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못 찾았다면은 나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나는 찾아야 되겠다. 내가 그 가치 속에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다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떨어지는 않으니까 그 충격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적단 말이야. 누구보다도 적죠. 누구나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적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엄청난 폭을 한 여인이 지금 꺾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나는 보면서 내 본연의 가치, 개인의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엄마도 해줄 수 없고 동생도 해줄 수 있고 옆에 있는 남편도 못 해주고 아내도 못 해주는 개인의 본연의 가치, 어느 누구에게도 있는 그런 어느 누구도 그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가치가 개인에게 있다면요, 찾아야지. 당연히 이것은 몰두해야지. 이런 걸 우리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 볼 내용이다. 그런 거 바라보면서 괜히 박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니까, 검찰에 불려간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고,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런 게 비교하면요, 그거는요, 바로 사탄의 노래하기라, 사탄. 그런 데서 좋아하는 건 언론밖에 좋을 거 없어. 뉴스거리니까. 내하고 전혀 내가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바로 그걸 노래해요.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3장 15절의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잘못이다 안 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죄가 죄라고, 하나님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잃는 사람 우리가 죄라고 보는 거예요. 여자가 죄를 지었다 이라는 거죠. 그건 잃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자에 대해서 죄 지었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벌을 주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건세로 엄청난 어떤 가치에 대한 요소를요 사탄의 원수에 대한 자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요소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내용하고 현재적인 내용하고 내하고요 현재적인 박근혜 대통령 상황하고 내하고를 같이 비교하면서 결국은 내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보는 시각이 있듯이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제 돌아간 뉴스라는 이 모든 것에서 내 눈이 즐거운 대로 내 귀가 즐거운 대로 이끄는 어쩌면 자기들의 이익, 언론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섭리를, 사탄의 어떤 계략을 우리는 찾아내고 사탄의 계략을 뽑아내는 이 요소가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기다 이런 때로 보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에는 절대적으로 사탄의 요소가 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